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박찬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창업 현장에 직접 근무를 하셨고 창업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고 계신 지스트의 장유한 교수님을 모시고 학생들이 궁금했던 점, 그다음에 창업에 대해서 고민했던 점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저는 한 40여 년 동안 산학연구원을 해서 두루 많은 경험을 했었고, 두 번의 창업도 했었고, 두 번의 연구소도 있었고, 학교에 3번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관련돼서 그 창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게 있어서 여기 카이스트에서 창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 교수님 소개를 좀 간략히 하겠습니다. 예, 저는 비슷한 한 40년 정도의 그런 사회생활 속에서 한 20년 정도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일, 그래서 투자하는 회사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일, 그 다음에 직접 또 투자하는 활동, 그리고 공공기술의 사업화, 또 스타트업의 다양한 지원 사업, 이런 쪽으로 한 20년 일을 했고요. 그리고 20년 정도는 실제 국내 그 대기업에서 IT 신사업 쪽에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했던 질문인데, 왜 창업을 해야 돼요? 왜 창업을 합니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같이 한번 대담을 해보겠습니다. 그 교수님 어떠세요? 취업을 한 학생도 있고 창업을 하는 학생도 있는데, 창업하면서 가장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왜 창업을 해야 된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면 같이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자아를 실현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구현의 수단이 결국 자기 사업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기여가 되고,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여도 굉장히 큰 그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실제로 실현된다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큰 삶의 기쁨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를 다 만족하더라도 우리가 또 사회를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재정적인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 설문을 해보면 재정적 성공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지만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라고 이 학생들한테 설문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한 4가지 정도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이나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창업에 대한 어떤 정보,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 부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100명 정도, 약 100명 정도한테 물어봤는데 한 96명이 답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자금 부족, 아이디어 부족, 지식 정보 부족, 창업 정보 부족이 정말 실질적으로 창업하는데 그 고민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부족한 거를 극복해 나가는 게 결국 우리가 나중에 어떤 결과의 성공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 부족하죠. 우리가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다 부족하게 되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을 갖다 계속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거, 아이디어 부족한 거, 정보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업가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 기업가 정신은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말고 무언가를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그 포착된 그런 기회를 뭔가 실질적인 결과물로 만들기 위해서 매진하는 노력과 행동, 그 다음에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봤을 때는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학교 때, 우리 학업을 할 때 말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지금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창업을 해볼까라는 어떤 도전이거든요.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뭔가 준비되거나
아니면은 계산된 모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어떤 뭐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뭐 이건 뭐 나 빚쟁이가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나 취업해야 될 걸 괜히 그냥 창업해갖고 내 경력에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실은. 사실 이런 그 고민들은 지금은 많이 그래도 해소가 좀 된 그런 사회 환경이 구축이 돼 있는데 과거에는 제일 큰 거였죠. 뭐 부모님이 우선 말렸거든요. 집안을 말아먹으려 그러냐, 뭐 실패하면 어떡하냐, 왜 헛된 시간을 보내느냐, 뭐 이런 그 지적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사회 환경이 조금 그런 고민을 좀 덜게 해줬냐면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보다는 뭔가 계획된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됐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의 계획 하에 뭔가 또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예전처럼 이렇게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냥 막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어떤 실패했을 때 어떤 데미지가 아마 그 최소화된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또 실패를 이제는 실패라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더 큰 성공을 위한 학습을 했다라는 이런 쪽의 얘기들로 많이 그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발굴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습이다. 아,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많이 일했던 그 투자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보다는 몇 번의 실패로 다져진 어떤 내공이 쌓여 있는 도전에 더 많은 어떤 관심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 창업이 한 번 해가지고 창업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창업의 그 실패 속에서 배웠다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다른 도전을 위한 또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창업에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제 성공한 기업가들 보게 되면 한 번에 해서 성공한 기업가 전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적어도 한 10번 또는 뭐 좀 빠른 사람은 한 6, 7번 정도의 어떤 그런 새로운 사업의 전환 또는 도전을 통해서 아주 큰 성공을 이룬 사례는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창업하면은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뭐 기술이 있어야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창업에 필요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는 것이 좋을 건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사실 창업 아이디어라는 것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나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해내는 게 이제 우리의 창업 아이디어인데, 이 좋은 아이디어냐, 뭐 그냥 평범한 아이디어냐, 또는 뭐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디어냐, 그거는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그 현재 미래의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구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문제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마켓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문제를 갖고 있는 고객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준다면 어떤 가치가 그 고객에게 전달될 건가라는 다소 좀 체계적인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예. 그런데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사실 뭐 우리 박 교수님도 창업을 몇 번 해보시고 저도 한번 창업을 했었고 제 아이디어 가지고는 참 성공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이트, 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사이트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사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창의성의 개발이 좀 필요한데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실 어떤 평가를 할 때 보면 몇 점을 맞았느냐라는 그런 점수 디그리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이나 뭐 이런 물론 이제 좀 더 어릴 때 창업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게 되면 이제는 이런 뭔가 고르는 것보다는 자기의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좋아요. 그래서 네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예, 하셨는데 예.
그 문제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좋은 아이디어가 잘 정의된 아이디어는 비즈니스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뭘까? 근데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찝어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창의적이고 호기심 많게 이렇게 문제를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우리가 제품을 팔아야 되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이 이게 필요할 거야라고 내가 이렇게 짐작을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정확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고객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실은. 그래서 고객한테 물어보고 이게 적절한 문제인지, 우리가 풀만한 문제인지, 이걸 풀음으로써 사회에 영향력 있는 솔루션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품질은 아까 이거면 점수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 고객 중심의 아이디어를, 고객 중심의 문제를 발견함으로써 필요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뭐 같은 생각인데요. 그 결국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에서 문제가 있는 걸 찾아내는 거하고, 그리고 현재 수단조차 안 나와 있지만 이런 수단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관심을 갖고 좀 드릴 다운이라고 얘기하죠. 좀 더 파헤쳐보고 왜 이런 수단은 여기서 멈췄는가, 또는 왜 이런 수단은 나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면 이런 수단이 만들어질 건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 심지어 좀 더 구체적인 고객은 과연 그걸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그런 요구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한 네. 번 더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러면은 고객한테 문제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가 개념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내가 이게 문제가 정확히 맞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수님도 이렇게 강의할 때나 아니면 저도 와서 어디 멘토링 하거나 뭐 할 때 린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 이 린 스타트업의 개념부터 시작해 좀 간략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결국 이제 린 스타트업은 뭐냐면, 우리가 뭐 린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이렇게 좀 호리호리한, 뭐 야윈, 뭐 이런 영어의 뜻이고 군사를 좀 빼낸. 그러니까 결국은 린 스타트업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중요한 어떤 그런 팩타만 가지고 한번 먼저 고객한테 제안해 보자. 결국은 뭔가 내가 아이디어를 빌드한 다음에 그거를 고객한테 제안을 해서 고객이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긴 하죠, 이런 건지, 이건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드, 메저, 런이라는 것을 반복해 가면서 내 생각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맞춰 나가는, 피팅해 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 검증된 학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에릭 리스가 지금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장 교수님이 잠깐 얘기한 대로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덕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측정해 보고 하면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뭐 빈도수로 나오는 건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각종 데이터들이 나올 건데, 그 데이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디어를 또다시 내고 아이디어를 수정해서 내고, 이 반복적인 과정을 빨리 해보자는 거죠. 빨리.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빨리 실패를 해야지, 늦게 가서 실패하면 곤란하니까. 빨리 실패해야 소모되는 비용이 적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두 번째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MVP라는 걸 많이 쓰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기능하고 어떤 테스트, 그것만 포함된 그런 이제 첫 번째 버전을 만드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앞서서 프리토타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문제와 내가 생각한 솔루션이 이게 잘 맞는 거냐라는 거를 뭐 어,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매뉴얼 같은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또 가볍게 앱에 통해서 랜딩 페이지를 그렇죠. 만들어 보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서로 우리 고객과 대화하면서 좀 더 쉽게 고객한테 나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뭐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걸 전환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전환한 걸 우리 피보팅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린 스타트업은 결국은 실패를 나중에 할 것을 지금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 방법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린 스타트업 과정에서는 여러 번 실패를 해볼수록 나중에 나오는 어떤 제품에 대한 컨셉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어떤 그 메저링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를 측정할 건가라는 것은 고객하고 얘기를 해보거나 고객을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고객이 이것을 얼마 정도 자주 쓰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갖고 한번 써보다가 그냥 빠져나가는 건지, 계속 쓰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틀어지거나 그 지표가 좀 불확실하면은 바로 그냥 피보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실은? 예, 예. 좋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디어를 빨리 한번 구현을 해서 최소 기능을 가지고 구현을 해서 이걸 가지고 고객한테 보여주고 고객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이걸 학습을 해서 수정하고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보고 이런 과정이 린 스타트업이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고객이란 말을 우리 커스터머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고객이 왜 중요할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의 이제 주제, 뭐 흔히 우리가 사업 아이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게 사실 고객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아마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게 불편할 거야. 아니면 이런 걸 이게 세상에 나오길 기대할 거야. 라고 누구하고 대화를 해봤냐면 자기 혼자 자기가 대화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걸 확증 편향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그리고 또 듣는 것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만 유리한 쪽의 그 이야기만 듣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고객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찾아낼 수 없고 고객의 요구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해결을 우리가 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고객의 문제를 찾는 것이 스타트업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스타트업의 그루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브 블랭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객의 문제를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출발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10대 스타트업 실패 이유를 한번 조사를 해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아주 재밌게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문제를 갖고 뭔가 만든 거죠. 그걸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아주 뭐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스타트업을 하면 분명히 뭔가를 만들 텐데 필요해서 만든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자문할 수 있는데 결국 실패한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고객이 없다는 거죠. 실은.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교수님도 과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창업도 해보셨으니까 그것도 두 번이나 해보셨으니까 저도 과거를 좀 들어서 생각해 보면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를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쏟아붓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걸 사용할 그 직접 대상자인 고객들은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그런 그 솔루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실패해봐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게 그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미리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린 스타트업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이제 요즘에 창업 방법론에 보면은 고객 발굴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키워드로 좀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할 때는 스타트업의 출발점이 아까 얘기한 스티브 블랭크처럼 고객을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기존의 회사들이 갖고 있던 그 어떤 그 제품의 그 개발하고 시장에 론칭하는 프로세스를 보면은 제품의 개념 설계를 하고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을 하고 이것을 알파, 베타 테스트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오케이 됐다 하면은 1차 버전을 론칭을 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은 이렇게 할 만한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뭔가 고객 발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코칭하거나 배운 걸로 보면 린 스타트업에서 고객 발굴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던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은 우리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게 고객인데요. 그 고객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어떤 아이디어에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검증해 보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고객군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나 요구를 갖고 있는 고객군들이 누구일 것인가를 우선은 가설로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설로 그렇게 정해 놓은 다음에 과연 이 사람이 고객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설로 설정해 놓은 게 진짜 맞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걸로 이제 프로블럼 솔루션의 어떤 피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객을 검증을 하죠. 제일 좀 현실적인 그런 방법이라 그러면 과연 사용자가 누굴 것인가, 심지어는 이것을 미래에 쓸 사람들이 누굴 것인가를 일단은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는 고객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그리고 뭔가 실험을 하거나 이런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내 발품을 팔고 그 다음에 나와 대화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고객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을 찾아내는 그런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는 그래서 커스터머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이 고객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이제 실제 고객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또 확대를 시켜서 어느 적정 수준이 됐을 때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내 사업 아이디어를 구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종합해 보면 린 스타트업 과정을 거쳐서 고객을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를 만들기 전에 정말 내가 발굴한 고객이 정확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솔루션을 가지고 시장이 만들어지고 고객이 사는 과정까지 이게 검증이 돼야만이 오케이, 지금부터는 회사를 해도 되겠다라고 시작하는 게 가장 실패를 했을 때 어떤 데미지가 적게 되고 그동안에 그 창업하는 과정에 쓴 돈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구현할 때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확한 걸 우리가 정의해 놓고 구현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피팅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 고객에 딱 적합한 그런 서비스나 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은 돈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고객을 찾고 그들의 문제와 요구를 찾아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1편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다음 편에는 정말 우리가 찾아낸 고객을 어떻게 검증할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우리는 기술 창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술 창업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실험실의 기술이 시장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랩투 마켓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